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쉬, 지금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화려한 예식장의 웃음소리 사이 갑자기 터져나온 속삭임은 모두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는 오래된 과거와 지워지지 않은 진실을 끌고 들어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등장,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웃음은 눈물로, 축복은 충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의 장미꽃 향기마저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고 사람들은 숨죽여 바라본다. 과연 그는 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 걸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74세의 김순애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단칸방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순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애는 낡은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손자 민수의 결혼식 준비 모임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민수가 가정을 꾸리네. 그동안 내가 버틴 보람이 있구나. 순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6살 민수는 순애가 키운 자랑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어린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손자 민수만이 순애에게 남은 전부였죠. 그때 민수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순애는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 속 민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훤칠해졌지만 언제나 순애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장 큰 사진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죠. 학사모를 쓴 민수가 순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민수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예비 신부 지영이와 함께 순애를 찾아와서는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었죠. 할머니, 내일 예식장에서 양가 준비 모임을 해요. 할머니만 오시면 돼요. 지영이는 24살의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민수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사귀기 시작했다고 했죠. 첫 만남부터 순애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존댓말을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할머님, 민수 오빠 정말 착하게 키우셨어요. 저도 할머님처럼 현명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지영이의 말에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할머님, 혹시 민수 오빠 아버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이 궁금해 하셔서요. 예식 때 신랑 측 아버님 자리 말이에요. 순간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이름. 정해준. 민수의 친할아버지이자 순애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처음부터 저 혼자 키웠거든요. 순애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민수가 그때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에서 뭔가 아쉬운 기색이 스쳐갔던 게 순애는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양가 부모님이 다 계셔야 예식이 완전해 보이는데 싶었을 거예요. 아침 7시가 되자 순애는 평상시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낡은 화장대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발라가면서 순애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74세 치고는 아직 정정한 편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또렷했습니다. 민수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 순애는 몇 년 전 민수가 사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직도 새 것 같았어요. 민수가 첫 월급으로 사준 옷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순애는 평상시처럼 시장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아침부터 오후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지금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순애 씨, 오늘 단장 좀 하셨네요? 국밥집 사장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자 결혼 준비 모임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려고요. 아이고, 그거 참 잘 됐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순애 씨 같은 분이 복을 받아야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순애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손자까지 혼자 키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모두들 순애를 대견해 하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오전 내내 설거지를 하면서도 순애의 머릿속은 온통 오후 모임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영이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혹시 민수를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국밥집 사장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은 일찍 가세요. 중요한 날인데 뭘? 고맙습니다. 내일은 일찍 나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오후 3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애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할머니 지금 출발한다. 할머니, 예식장 주소 문자로 보냈어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괜찮다. 할머니가 낼 수 있어. 예식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떨리는 날이었어요.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왔지만 오늘은 유독 특별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 정혜준이 어디선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30년 동안 소식 한 번 묻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손자 결혼 소식을 듣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진작에 우리를 잊었을 거야. 순애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민수의 가장 행복한 준비 과정이 되어야 했는데 말이죠. 예식장에 도착한 순애는 잠시 그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까지 이런 곳에서 민수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가 순애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지영이네 부모님이 벌써 와 계세요. 민수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민수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주며 말했어요. 우리 민수 정말 멋있다.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해. 네, 할머니도 너무 예쁘세요. 지영이가 할머니 뵙고 싶어 했거든요. 순애와 민수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 이미 지영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영이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신사였고 어머니는
우아한 차림새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할머님이시죠?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도 깍듯이 인사를 받았어요. 지영이를 이렇게 좋은 아이로 키우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민수가 부족한데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을요? 민수가 얼마나 효자인지 지영이한테 늘 듣고 있어요. 할머님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지영이 아버지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는데요. 우선 예식 날짜부터 정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괜찮아요. 순애가 대답하자 지영이 어머니가 달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떠니? 저도 좋아요, 할머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지영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식 때 양가 부모님이 다 참석하셔야 하는데 혹시 민수 아버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나올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민수 아버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애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돌아가셨나요? 지영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수가 순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거든요. 지영이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 오빠는 할머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도 할머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지영이 부모님의 표정에서는 뭔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지영이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예식 때 신랑 측에서는 할머님만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애가 대답하자 지영이 어머니가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다 나와서 패백도 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순애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위축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겪어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도 정말 훌륭하게 모든 걸 해내실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 씨.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영이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예식장에서 보통 신랑 아버지가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주례사 인사라든지 하객들 맞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영이 부모님은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라도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친척 어른이라도. 지영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정혜준을 찾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할머니만 계시면 저는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지영이 아버지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예식장을 나오는 길에 민수가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마음 상하신 건 아니죠?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우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정혜준이라는 이름,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상처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이 정말 평온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 지영이네 부모님이 혹시라도 정혜준을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3챕터 예상치 못한 재회. 결혼식 당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손자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 무엇도 이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몇 년 전 민수가 사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74세 치고는 아직 정정한 편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 부끄럽게 하지 않을게. 예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웅장한 음악,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순애는 잠시 이 모든 광경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할머니,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민수가 순애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수는 정말 멋있었어요. 순애의 눈에 저절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잘생겼다. 신부가 반할 거야. 할머니, 긴장돼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넌 할머니가 키운 아이잖아. 순애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예쁘세요. 지영아, 너도 정말 아름답다. 우리 민수가 복이 많네. 지영이의 부모님도 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잘 될 것 같다고. 예식이 시작되기 전 순애는 신랑 측 가족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측 가족석에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가득했는데 자신의 자리는 텅 비어 보였어요. 하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민수와 지영이니까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장하고 이어서 지영이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순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약을 나누는 순간 순애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4살 때부터 키운 민수가 이제 한 남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순애는 처음에는 지영이 측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는 순간 순애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준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순애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혜준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직 순애만이 그를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예식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순애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혜준이 이 결혼식을 알았을까? 누가 알려준 걸까? 무엇보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을 때 민수가 순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제대로 미소를 지을 수 없었어요. 온 신경이 뒤쪽에 앉아 있는 정혜준에게 가 있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순애도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정말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민수가 순애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정혜준이 신경 쓰였어요.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순애와 민수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혜준이 서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혜준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터라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다, 민수야. 정혜준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요? 제 할아버지는. 민수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민수의 질문에 순애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순애야. 정혜준이 순애를 부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민수 결혼식이라고 들었어. 내 손자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 정혜준의 말에 주변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지영이와 그녀의 부모님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지영이 아버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신랑 할아버지라고 하시는데, 할머님, 이분이 누구세요?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분은. 순애가 겨우 입을 열려는 순간 정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민수의 친할아버지요. 순애의 전남편이고. 그 말이 떨어지자 예식장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지영이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손자의 가장 행복한 날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는 이혼한 전 남편이 왜 여기 있냐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랑이 모르고 있었다니라며 혀를 찼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민수의 팔을 잡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오빠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할아버지는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는데 하필 민수의 결혼식 날에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분이 정말 제 할아버지예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이분이 내 친할아버지야. 순애의 대답에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할아버지라고 하셨죠?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민수의 질문에 정혜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단다. 복잡한 사정이요? 저는 할아버지가 계신지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민수가 순애를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그건 할머니, 저한테는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왜 숨기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영이가 민수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지영이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게요. 상견례 때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영이 어머니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이 너무 많이 져서 빚쟁이들이 가족들까지 괴롭힐까봐 집을 떠났습니다. 사업 실패요? 지영이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이었기에 가족을 버리고 떠나신 거죠? 정혜준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애가 대신 말했어요. 몇억 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보증을 잘못 써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죠. 몇억 원이요? 지영이 부모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집안사가 있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은 빚을 다 갚으신 건가요? 지영이 어머니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정혜준의 대답에 지영이 부모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혹시 그 빚이 민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빚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지영이 아버지는 이미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숨기셨나요? 상견례 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에게도 상처가 될까봐. 상처가 될까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영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셨다니. 민수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늦었어요. 지영이네 부모님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수가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나도 몰랐던 일이야. 지영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오빠, 괜찮아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영이 부모님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영이 아버지는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아버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지영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일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영이를 이런 불안한 상황에 맡길 수는 없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이 취소되는 건 아니겠지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며 혀를 찼어요. 순애는 자신의 잘못으로 민수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정혜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손자의 결혼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정혜준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민수와 지영이의 행복한 결혼식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대놓고 들릴 정도로 커졌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서 있는 단상 주위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렸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결국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식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아버님, 지영이가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지영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집안사가 숨겨져 있었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나올지 몰라. 지영이 어머니도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빚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게 더 문제야, 민수 씨. 할머니가 이런 중요한 걸 숨겨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영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민수만은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제가 한 거예요. 민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할머님,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결혼식 당일에 일어나다니. 우리 딸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몇억 원 빚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그거 상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하객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빚쟁이들이 손자까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집안하고 혼사를 치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하객들의 말에 지영이 부모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혜준이 급히 해명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제 빚은 절대 민수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영이 아버지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빚쟁이들이 가족 찾아오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민수 씨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영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는 없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평생 지영이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 사랑이 끝날 수는 없어요.
지영이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저는 민수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영이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문제, 가족사 문제까지 이런 식이라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예식장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어요.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제발, 제발 민수만은. 순애가 지영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민수가 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무릎 꿇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정혜준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소.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지영이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하객들이 다 봤잖아요. 우리 지영이가 앞으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겠어요? 실제로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랑 집안에 숨겨진 빚이 몇억 원이래. 할머니가 30년 동안 숨겨왔다는데 또 다른 비밀도 있을 거야. 신부 집안에서 결혼 취소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이런 소문들이 지영이 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보세요. 벌써 소문이 이렇게 퍼졌어요. 우리 지영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지영이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 오빠와 저는 진짜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지영아.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딸을 보낼 수 있겠니? 민수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평생 지영이를 지키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은 절대 지영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요? 그런 말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어요. 예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장이 이제는 전쟁터 같았어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예식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영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식은 취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지영이가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민수 오빠와 헤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울음소리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순애는 자신의 잘못으로 민수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결국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식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말이었어요. 예식장이 텅 비고 나서 남은 건 참담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떠났고 지영이는 부모님과 함께 울며 예식장을 빠져나갔어요. 민수는 신랑 대기실에서 턱시도 재킷을 벗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예식장 한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손자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보며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정혜주는 뒤쪽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가 고개를 들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애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원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예식장에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청소 직원들만이 바쁘게 움직이며 꽃장식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름다웠던 결혼식 준비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모습이 더욱 쓸쓸했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신랑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순애와 정혜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정혜준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라고 하셨죠?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설명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혜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의 원망이 당연했지만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할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판단하지 마라. 그럼 말씀해 보세요. 왜 할머니를 버리고 떠나셨는지, 왜 저를 버리고 떠나셨는지.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민수의 단호한 말에 순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혜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다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 하루아침에 몇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야. 빚쟁이들이 너희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했거든. 너희 아버지,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직후였어. 그때 너는 겨우 4살이었고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순애한테까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너까지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 내가 사라지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 핑계로 가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때 정말 위험했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너까지 위협했거든.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죠. 정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 그렇다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신 게 말이 돼요?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빚을 갚기 전까지는 너희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빚을 못 갚으셨다면서요? 정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무능해서 그래. 변명할 수 없어. 순애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사람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때 상황이 정말 어려웠어. 할머니는 왜 그 사람을 감싸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고생한 건 내 선택이었어. 너를 키우기 위해서였고.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그런 집에서 말이에요. 순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제 학비 대느라. 저는 그런 할머니가 미안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정혜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요? 제 결혼식은 이미 망가졌는걸요. 민수의 말에 정혜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모든 걸 잘못했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숨겼던 거야. 할머니, 진실을 숨기는 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영이도 잃었고 지영이 부모님의 신뢰도 잃었어요. 그때 정혜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영이 집에 가서 사과할게. 모든 걸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볼게.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 거야. 민수가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행복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함께 가자. 지영이 부모님께 제대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해보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이미 마음을 굳힌 지영이 부모님이 용서해 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보자. 정혜준의 간절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지영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내일 가봐요. 오늘은 너무 감정이 격해서. 좋아, 내일 아침에 가자. 순애와 정혜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지영이 부모님께 전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지영이와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순애와 정혜준도 각자 집에서 가장 정중한 옷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간절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만든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해야지. 순애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민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지. 포기하면 안 돼. 정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방문 목적을 알리고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민수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그 일로 오신 거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침묵 후에 지영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지는 마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이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뒤에는 어머니와 지영이도 보였습니다. 지영이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지영이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은 소파에 앉았고 민수와 순애, 정혜주는 맞은편에 자리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취소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요. 지영이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제가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놀라서 정혜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정혜준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혜준입니다. 민수의 할아버지이자 민수 할머니의 전남편입니다. 30년 전 제가 사업 실패로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영이 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영이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저는 몇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쓴 것이 화근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순애와 어린 민수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까지. 민수가 당황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순애가 지영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혜준을 원망했습니다. 어린 손자와 함께 남겨두고 떠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민수까지 데려가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때 정혜준이 사라지면서 그들도 포기했어요. 정혜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갖가지 일을 하며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청소부도 하고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하지만 이자가 너무 커서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영이 아버지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도 민수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일어나서 지영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는 지영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영이가 울면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민수 오빠 없이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지영이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하지만 지영이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경제적 불안 요소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딸을 맡길 수 있어요? 정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발 민수의 행복만은 지켜주세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정혜준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는 이미 너희들에게 충분히 상처를 줬어. 이제라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순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실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민수와 지영이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지영이가 부모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지영이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지영이 아버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빚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만약 빚쟁이들이 다시 나타나면 정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막겠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할아버지의 빚을 함께 갚아나가겠습니다. 지영이에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거예요. 순간 거실에 조용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약속하시겠어요? 지영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네, 약속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기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지영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민수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8챕터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화해. 한 달 후 다시 열린 결혼식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작고 소박한 예식장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양가 가족들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영이의 드레스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지영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할머님, 정말 고마워요. 그때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지영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지영이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민수의 가족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애정을 느꼈거든요.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수가 정혜준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민수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정말 멋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한 달 전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민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만 했던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죠? 민수의 말에 정혜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는 아직 빚이 남아 있어서 너희들에게 폐가 될까봐. 할아버지, 가족이잖아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정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 지영이 부모님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영이 어머니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딸을 보내는 마음이 어떨지 저도 아니까요. 할머님처럼 강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손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지영이 아버지도 진심으로 순애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를 잘 부탁드려요, 할머님. 저희 딸도 할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지영이를 딸처럼 아끼겠어요. 순애의 말에 지영이 부모님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객 수는 적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었어요. 정혜준은 신랑 측 가족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민수가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지영이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한 달 전과는 달리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애는 감개무량했습니다. 4살 때부터 키운 민수가 이제 정말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서약을 나누는 순간 민수와 지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지영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민수 오빠.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반지 교환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혜준이 제일 먼저 다가와서 민수를 꼭 안았어요. 민수야, 정말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순애도 민수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가 항상 기도할게. 지영이도 순애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님, 앞으로 제가 할머님을 잘 모실게요. 민수 오빠만큼 할머님도 사랑해요. 예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함께 서는 전통적인 구도였어요. 순애와 정혜준이 나란히 서고 그 앞에 민수와 지영이가 서고 양옆에 지영이 부모님이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모두 웃어보세요. 사진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활짝 웃었습니다. 한 달 전의 아픔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지영이 아버지가 정혜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빚 문제로 어려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정혜준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빚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다만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 무슨 감사해요.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지영이 어머니도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요. 앞으로 자주 뵙겠어요. 그럼요. 명절 때는 우리 집에서 함께 보내요. 연애가 끝나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민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행복하게. 순애와 정혜준이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신혼부부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순애와 정혜준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애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없었을 거야. 우리 모두 함께한 일이야. 이제라도 가족이 된 게 다행이야.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우리 관계 말이야.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린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민수와 지영이의 조부모로는 함께할 수 있겠지.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가족이라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몇 달 후 민수와 지영이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애와 정혜준은 함께 기뻐했어요. 이제 곧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증손자까지 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민수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 순애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